지금부터 제17회 영양의 날 기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7회 영양의 날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영양사, 영양교사, 식품영양 관련학과 교수님, 학생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영양사협회 홍보위원장이며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인 이영우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임상영양과학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제정 선포하고 시의적절한 영양 관련 주제를 정하여 영양의 날 기념 세미나를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양의 날은 국민 영양은 영양사와 함께라는 주제로 제17회 영양의 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개회사 및 기념사 영양의 날 유공자 표창 시상식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기념식 후에는 바로 이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영양의 날 정착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영양 정책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대국 및 인식 제고와 실천 역량 강화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영양의 날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정착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본 행사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영양의 날을 맞아 대국민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양의 날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니 영양사를 포함한 영양 전문가들은 홍보 포스터, 가정통신문, 영양 게시판, 또한 카드뉴스 이와 같은 교육, 홍보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여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 식생활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도 제17회 영양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영양사협회 김혜진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김혜진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제17회 영양의 날을 맞이하여 2023년 영양의 날 기념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영양학회 한성림 회장님,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홍환수 회장님,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이부용 회장님, 한국임상영양학회 박유경 회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월 14일은 영양의 날입니다. 영양의 날은 영양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식품영양 관련 단체들이 뜻을 모아 제정 선포한 날입니다. 올해 제17회를 맞이하는 영양의 날은 국민영양은 영양사와 함께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올해 주제에는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과 다짐도 함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영양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영양은 우리의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평상시에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의 인식과 실천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 2명 중 1명 가까이가 비만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건강 식생활 실천율은 국민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에 불과하고 영양 섭취 부족 노인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영양 식생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국민 스스로가 실천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양의 가치와 영양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영양사들에게는 올바른 영양으로 국민 건강의 부족함을 메우고 싶은 전문가로서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이 모아져 영양의 날이 제도화된다면 국민은 올바른 영양을, 영양사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소명을 다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식품영양 관련 단체들은 17년 전 출범시킨 영양의 날의 취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영양의 날이 추구하는 의미를 함께 느끼고 널리 실천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 단체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을 내셔서 발표해 주신 백희준 교수님, 이승민 교수님, 최정미 팀장님, 정수민 영양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유공자 표창에도 적극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영양은 영양사와 함께라는 슬로건에 담긴 뜻처럼 영양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직분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양의 날 기념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4개 단체 회장님들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영양학회 한성림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양학회 회장으로 인사드리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한성림입니다. 10월 14일은 영양의 날입니다. 2023년 제17회 영양의 날을 맞이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양의 날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널리 알리고자 유관학회가 모여 뜻을 같이 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국영양학회는 2007년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와 함께 영양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양의 날을 선포하였고 2007년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시의적절한 영양 관련 주제를 정하여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국민 영양은 영양사와 함께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국민의 영양 증진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위해 전문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영양학 관계자분들과 함께 오늘 영양의 날을 축하합니다. 영양의 날의 의미를 한층 더 되새기고 영양 전문가의 역할을 널리 알리며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영양의 날 수상자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 홍완수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천명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의 홍완수입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영양의 날을 기념하여 저희 학회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뒤로 유난히 기승을 부린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했지만 조속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감사함을 느끼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국민 영양은 영양사와 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올해 토론회에는 영양 전문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영양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식생활 실천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양의 날 정착과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수학의 계절에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지혜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이부용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회장 이부용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제정된 영양의 날을 맞이해서 2023년도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착을 위한 토론회 기념행사와 영양 식생활 개선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의 날 정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 토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해진 영양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영양 관련 협회 및 학회 회원들이 모여 여러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영양의 날 행사를 주관해 주신 김혜진 대한영양사협회 회장님과 관련 학회 관계자분들께 한국식품영양과학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도 최근 국민들의 니즈에 따라 건강과 가치 추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에 대한 산학연관 여러 기관들의 융합된 협력을 통해 미래 식품영양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양의 날 정착에 힘을 모아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성 있게 추진하여 영양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인구절벽 등 대내외적인 변화로부터 국민 건강 증진 및 식품영양과학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영양의 날 행사를 통해 다루어지는 주제 강연 및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도 영양의 날 행사가 식품 영양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며 축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임상영양학회 박유경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영양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 식품영양 관련 학회 중 한국임상영양학회 대표로서 여러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폭증하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국내외 건강 관련 정보에 비해서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서 거기에서 오는 무력감이나 아니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밀려오는 데에서 오히려 무감각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또한 미처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전에 유명한 SNS나 어떤 개인이 제시하는 요약본을 듣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기도 합니다. 매년 10월 14일 영양의 날은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사협회에서 매년 적절한 영양 관련 주제를 선정합니다. 비만 예방, 나춤 섭취 줄이기, 당 섭취 줄이기 등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왔으며 올해 영양의 날 주제는 국민의 건강은 영양사와 함께입니다. 영양사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정확한 정보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영양 관련 최신 정보들에 대해서 항상 정도를 밟아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영양사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또 내일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영양의 날을 기념하여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양의 날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화면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자는 이정숙, 괴산 명덕초등학교 영양교사입니다. 표창장, 괴산 명덕초등학교 영양교사 이정숙. 귀하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배윤정 한국교통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교수입니다. 표창장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배윤정.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원경 신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입니다. 표창장 신구대학교 교수 김원경.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순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입니다. 표창장 한양대학교 교수 박용순.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7회 영양의 날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정리 후 바로 이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요, 계속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양, 식생활 개선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의 날 정착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백희준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백희준 교수님께서는요, 현재 학교에 계시면서 미래지향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 구축 및 실무 정보와 교육 강화를 통해서 실력과 인성을 갖춘 다기능 급식 영양 전문가
및 식품 영양 관련 산업 전문인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교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발표해 주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백희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백희준입니다. 저는 오늘 영양의 날을 맞이하여 영양 식생활 개선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의 날 정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9년 겨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많은 것들을 주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지금 3년 4개월 조금 넘었죠. 네, 엔데믹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풀어졌지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주고 과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갔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발표된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 결과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항상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 데이터는 12위였거든요. 그래서 9위를 껑충 뛰면서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지 우리 한번 영양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2년도에 발표된 제16차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제목부터 전개되는 모든 관계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코로나19와 만성질환의 연계성과 관련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성질환은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관리해왔던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감염병이라는 코로나19가 유행이 되면서 더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었죠. 일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은 일상생활이 제한됐고 그 다음에 고립과 단절이라는 그런 시기를 오랫동안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졌던 것이 건강 행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흡연, 음주, 특히 나쁜 식습관이 증가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신체 활동이 감소되면서 체중 증가라는 커다란 요인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고민했던 만성질환의 발생이 더 증가되었고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합병증도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만성질환과 감염병, 전염병들이 혼재가 되어서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봉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 만성질환의 관리를 잘한다라면 다음에 또 다른 어떠한 팬데믹이 와도 그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이 기사 22년도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사이죠. 뚱뚱해지는 한국인들 영양 결핍도 늘었다. 네, 여기에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양 결핍이 2017년도에서 거의 5년간 현재 21년도까지 증가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만도 함께 증가가 되었다. 굉장히 요즘 아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는 신문 기사나 정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영양결핍 환자도 증가하고 코로나로 신체 활동도 줄고 배달 음식 선호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됐던 거죠.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는 영양 불균형의 심각성과 함께
건강과 영양관리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들에게 인식이 높여져야 되는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국민영양관리법이라는 것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3기, 제3차죠. 그래서 정립기로 하여 스마트 영양관리 도입이라는 커다란 타이틀을 갖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왜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면 일단은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서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영양 문제도 있지만 사회 인구 구조 및 식생활 변화에 따라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에 대한 탐색 그리고 영양 문제 발굴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탐색과 영양 문제의 발굴과 관련돼서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영양 문제들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 섭취 부족 및 과잉, 영양 불균형에 따른 영양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영양 부족과 과잉이 혼재되어 있고 한마디로 영양 불균형의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세대가 가장 문제가 되느냐면 젊은 층들이죠. 20에서 30대의 지방과잉 섭취 분율이 굉장히 폭이 크고 특히 과일과 채소 섭취 감소 등의 영양 식생활의 문제가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양 섭취 부족과 과잉, 영양 불균형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세계에서 들어와 있는 다양한 식문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K푸드에 대한 우수성이 전 세계에 퍼지듯이 역으로 다른 나라의 식문화도 우리나라에 거꾸로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요즘 아마 탕후루라는 이 세 글자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제가 탕후루를 보면서 우리나라 영양 정책 중에 가장 큰 당 섭취 줄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보시는 우리 그 자료에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당 섭취가 어린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탕후루라는 당에 대한 섭취 문제가 있습니다. 부각이 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잘 관리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국민에 대한 홍보와 영양교육을 잘한다라면 저 그래프가 항상 올라간다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 정상적으로 더 줄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기 나와 있는 우리가 가공식품과 당류 섭취량의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및 비만 증가에 따른 영양 식생활 관리에 대한 절실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 영양의 문제에 그다음에 인구 동태학적인 관련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죠.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령화는 우리가 정말 개인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했듯이 노인은 대표적인 건강과 영양의 취약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집단에 대해서 집중적인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죠.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크게 부각된 것이 아마 1인 가구의 증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식품 및 외식 트렌드의 변화가 결국은 영양과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비중이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선한 식품에 대한 섭취는 점점 줄어들고 가공식품과 외식의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올바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교육과 뭔가 영양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건강 형평성에 대한 제고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결국은 건강과 영양의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 즉 소득 수준이 낮으면 결국은 높은 식료품비 대비 낮은 영양 섭취 수준을 나타내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만율과 낮은 건강 식생활 실천율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때 소득에 대한 부분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분야에도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기반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IoT를 이용한 노인 건강관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동과 청소년의 여러 가지 헬스케어를 위한 시스템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ICT 기반의 건강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건강과 영양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IT 기반, 디지털 기반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냥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유행인지 아니면 정말 이 시스템이 우리 건강과 영양 관리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접하고 있는 영양 문제를 기반으로 제3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모든 국민이 건강 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사회를 비전으로 이 비전을 우리가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건강 식생활 실천 인구 비율의 증가를 높이자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이 그림에서 같이 1단계는 개인의 균형 잡힌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 식품 환경, 그 다음에 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개인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영양관리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벌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이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추진 전략과 세부 전략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영양의 날을 맞이하여 영양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의 날은 매년 10월 14일 날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07년도부터 이번에 17차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영양관리 주제를 정하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영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를 위시하여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약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꼭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영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선진 여러 국가에서도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내셔널 뉴트리션 먼스라고 해서 국가 영양 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영양사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양교육과 영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매년 3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도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관련된 중요한 행사의 주제를 선택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사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인식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영양 월간을 지정하면서 역시 여기도 40년 정도의 전통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목적이 영양사들이 음식과 영양 정보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천임을 알리는 동시에 영양사들과 함께 건강한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홍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한 4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매년 영양사들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검토해서 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 이팅 위기라고 해서 건강하게 먹기 위한 주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여기에 보시면은 영국 국민들이 더 건강하게 먹고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5가지 주제에 대한 주제를 마련하고 주제별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의 행사를 영국 영양재단에서 주관하여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외국의 영양과 관련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식육월간과 식육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육이라는 말 그대로를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육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농림수산청에서 식육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서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식육이란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고 지육과 덕육, 체육의 기초와 자리매김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음식에 관한 지식과 음식을 선택하는 힘을 습득해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본은 특히 식육 월간과 식육의 날이라는 2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식육 월간은 우리나라 국민영양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식육기본법이 있었고요. 제4차 식육추진기본계획으로 매년 6월에 월간을 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마음도 몸도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을 보내기 위한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월로 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식육월간과 더불어 집안 가장 그다음에 국가 차원이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서 가족이라든가 어떤 소단위까지도 이 식육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식육의 날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일본은 그 밖에도 영양의 날, 영양주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이 영양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8월 1일에서 7일까지를 영양주간으로 설정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로건이 즐겁게 먹고 몸을 건강하게 하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영양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2023년 영양의 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 영양의 날은 제17차로 되고 있고요. 이번 슬로건은 국민 영양은 영양사와 함께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과연 영양사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정의하는 바 영양사란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급식 관리 및 영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민영양관리법 제4조에 말하는 영양사에 대한 책임은 2가지가 있는데 공통 항목이 있죠. 국민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밑에도 보시면은 여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국가의 국민 영양 개선 및 국가의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영양사의 역할은 굉장히 무겁고 책임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 높은 여러 가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은 영양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양의 날을 활동했던 그동안의 여러 사례를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병원, 보건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영양의 날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마지막입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영양 개선을 위한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에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영양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안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서 정말 법정 기념일에 영양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 뭐가 있을까 한번 이번 기회에 찾아봤습니다. 53개의 정부가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양이라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념할 만한 날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영양의 날을 맞이하여 법정 기념일 제정을 조금 확고하게 한다라면 앞으로 더 나가서 모든 국민이 건강, 영양, 식생활 실천을 가능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활동을 위한 영양사의 책임과 활동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14일은 영양의 날입니다. 이 화면에서 봤듯이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먹겠습니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보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미래에 더 밝고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가 잘 자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영양의 날을 법정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희준 교수님께서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영양, 식생활 문제점과 함께 식품 및 외식 트렌드 변화에 따른 건강상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차 국민 영양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중 하나인 모든 국민의 건강 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씀과 외국의 영양 식생활 캠페인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국내의 영양의 날이 국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잘 정착되어야 하고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아주 좋은 기본이 되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영양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사의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한 힘찬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백희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착을 위해 이승민 성신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등 영양 전문가면서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이승민입니다.
앞서 백희준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영양관리법에 기반한 영양관리 정책의 현황, 여러 선진국가들의 대국민 영양 홍보 정책의 현황, 영양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 목록에서 암과 심장질환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수립한 국립암 예방 10가지 수칙을 살펴보면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하루 한두 잔의 음주도 피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에 총 4개의 항목이 식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총 10개 중 4개의 항목이 식생활에 대한 것이니까 그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예방을 위하여 대한고혈압학회가 제시한 7가지 생활주칙에서도 지방질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합시다. 음식을 골고루 싱겁게 먹읍시다.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합시다에 총 3개의 식생활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과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건강한 식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고 명료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식문화는 세계 다른 식문화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우리의 전통 상차림은 주식인 밥과 함께 어육류와 채소 또는 채소로 구성된 국물 요리,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조림, 볶음, 나물, 김치 등의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식품군과 식품을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식사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장암, 위암의 발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연령 표준화 암 종별 발생률 국제 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놀랍게도 위암 발병률 1위, 그리고 대장암 발병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다른 국가들은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경우 대장암의 발병은 낮은 편이고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는 위암 발병률이 낮은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두 암종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통적인 식사 위험 요인은 유지하면서도 서구화된 식문화의 유입으로 식사의 영양적 문제가 심각하고 다각화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개선에 요구되는 식사 요인은 다양하지만 근본 토론 기회를 통하여 평소 생각하였던 몇 가지 항목에 초점을 두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려서부터 짠맛과 단맛에 대한 기호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사라도 맛있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데요. 개인이 맛에 대하여 인지하는 정도는 성인이 된 이후에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어려서부터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지 않고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연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영유아 시기부터 생활 속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는 지난 10여 년간 체계적인 국가적 전략에 힘입어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아직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에 있어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섭취를 줄이고자 탄수화물 또는 지방의 섭취량을 제한하는 여러 방법들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에너지 섭취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탄수화물, 지방의 섭취량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적인 제한과 더불어 질 높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도 전체적인 식사의 질과 균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질 높은 탄수화물 섭취란 어떤 의미일까요?
탄수화물 급원식품을 선택함에 있어 정제된 곡류의 비중을 줄이고 정제하지 않은 통곡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식품 섭취의 질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통곡은 정제 곡류와 비교 시 식이섬유, 미량 영양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여러 관찰 연구와 중재 연구를 통하여 통곡류의 섭취가 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있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 탄수화물 섭취의 주요 경로는 주식인 밥이므로 백미와 함께 현미, 다양한 잡곡을 충분히 섞어 밥을 짓는 간단한 행동 변화가 간단하면서도 효과 만점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총 지방 섭취량 내에서 질 높은 지방의 섭취란 건강한 지방산의 구성비가 되도록 지방 급원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즉, 총 지방의 섭취에서 포화 지방산의 섭취와 트랜스 지방산의 섭취는 되도록 줄이고자 노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가 충분하도록 구성하는 식단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기름기가 적은 육류나 가금류 부위를 선택하고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그리고 콩으로 만든 단백질 식품인 두부를 잘 활용하고 식물성 유주리 등을 식사 구성에 조화롭게 활용하면 손쉽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식사가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인기를 맞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건강한 식행동의 정확한 뜻,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도전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태학적 모형에 따르면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및 정책적 요인들이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때 인간의 행동 변화가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계, 정부,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외식업, 배달음식업, 가공식품 관련 산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와 정부가 가이드와 유도 정책을 마련하고 이는 다시 건강한 식환경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7년부터 민간 주도로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는 영양의 날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는 것을 고대합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은 국가의 소명이자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의 기둥입니다. 영양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다면 그간 올바른 식생활 홍보를 통하여 국민 건강 증진의 기수로서 역할해온 영양의 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는 국민의 건강 식생활 실천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이승민 교수님께서는 국민의 암 예방 10대 수칙과 고혈압 예방 생활 수칙 중 무려 3개가 4개가 식생활과 관련된 항목임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결국 국민이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인기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긴밀하게 연대하고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영양의 날을 국가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건강 식생활 실천 확산으로 연결되는 방법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셨는데요. 우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이승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실천팀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기획, 수행, 평가하는 건강증진 분야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중추제 역할 및 국민건강증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정미 팀장님께서 어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최정미 팀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실천팀 최정미 팀장입니다. 먼저 너무 좋은 말씀으로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조금 전에 저희 백희준 교수님 발표도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얼마나 이 영양의 날 토론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또 마지막 슬라이드 이제 아이들이 그걸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이 토론문을 다시 좀 써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까 소개 말씀처럼 이제 저희 건강증진개발원은 이제 복지부 건강정책국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이제 보통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강증진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통 건강증진 정책을 수립을 할 때에 10년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인데요. 헬스플랜 2030에서도 굉장히 영양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립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영양 정책은 다들 아시겠지만 영양 결핍, 불량 이 같은 경우 취약계층 중심의 이제 영양 사업이 많았고요. 이제 양극화나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되고 하면서 이제 영양 관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부터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서 영양관리 패러다임을 기존의 수동적인 거에 비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재개정을 통해서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을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HP 2030, 헬스플랜 2030에서는 중점 과제가 총 28개가 있습니다. 그 28개 중에서 한 개의 중점 과제가 저희가 영양인데요. 그 영양에서 대과제의 목표가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 상태 유지 및 기반 강화로 잡고 있고요. 그런 대과제 안에 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이고요. 두 번째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정책 추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식생활 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세부 과제를 타이틀만 들어도 여기에서의 영양사분의 역할이 얼마나 크신지 또 전문가를 얼마나 요하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국민 식생활 실제 조사에 따르면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의 9개 수칙에 대한 응답자 1,600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전혀 듣거나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이나 건강유지나 이런 게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반면에 영양관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식이 조금은 저조한 것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과 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캠페인 추진이 필요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양의 날 정착을 확산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각종 이제 기념일을 이제 집행하면서 작년에 했던 하나 예를 좀 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만의 예방 날도 가지고 있고요. 금연의 날도 가지고 있고요. 보건의 날도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비만 예방의 날을 하면서 아무래도 비만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비만 예방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정책 포럼 그리고 브랜드화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이벤트 등을 이 기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던 자원 중 아무래도 그런데 이런 법정 기념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는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관기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각종 전문가 학회라던가 아니면 뭐 관련된 산하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보건소랑 같이 이제 이 비만 예방을 죄송합니다. 비만 예방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뭐 걷기 대회나 그리고 이런 슬로건들을 같이 대국민 투표로 참여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책정된 슬로건이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 이제 이런 슬로건이었는데요. 작년에 이런 슬로건을 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벤치마킹 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금연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이유가 금연 사업이 물론 예산도 풍부하게 합니다만 금연 사업이 노담이라는 브랜드 하에 각종 금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슬로건을 바꿀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책정된 슬로건을 앞으로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 이 슬로건을 브랜드화해서 이 브랜드 하에 각종 비만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비만 예방의 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슬로건 하에 이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발표했던 그 백희준 교수님의 발표처럼 해외 사례도 비슷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영양의 달, 영양의 날 주간 이런 걸 설정을 해서 그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날과 이 달이 영양사라던가 이 전문가들만한 달이 아니라 이제 대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달로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양의 날의 정착과 지속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요. 영양의 날 브랜드를 개발해서 확산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영양의 날이 영양사와 영양 전문가들만의 기념일이 아니고 대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홍보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민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영양의 날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 메시지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백희준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신 것처럼 영양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미 팀장님께서는 헬스플랜 2030 및 국민 영양관리 기본 계획과 같은 국가 차원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해 주시면서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건강한 영양 식생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인식과 실천율이 낮다는 그 점은 우리 전문가들이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영양 실생활 실천을 위한 공공기관 입장에서의 다양한 활동 사례 소개와 함께 영양의 날 정책과 사업 전개를 위해 영양의 날 브랜드를 개발해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그 점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최정미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서 특히 미래의 인재인 우리 학생들의 소중하고 건강한 한 끼를 위해 매일같이 애써주시고 계신 우리 정수민 서울 우천초등학교 영양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영양 관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만큼 실제로 어떤 의견의 말씀이 있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정수민 영양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천초등학교 영양사 정수민입니다. 국민 영양은 영양사와 함께라는 주제로 현업의 영양사의 입장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영양 교육은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유치원과 학교의 영양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발송되는 가정통신문과 급식실의 포스터, 그 외에도 알레르기 학생들을 위한 1:1 피드백 및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성장기에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식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이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을 기회가 없어지고 이제는 100세 시대에 맞춰서 연령별 영양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고 재밌게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화로 포스터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 만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들고 A3 크기의 프린트를 제작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캐릭터 제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교에 한 명의 영양사가 영양사의 기본 업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대학생, 실습생이 왔을 때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준비하여 제작을 해봤습니다. 포스터 내용은 식생활 바로잡기는 밥을 먼저 먹고 후식을 먹자는 내용과 요즘은 그 초등학생들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먹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 교육 등으로 우리 학교 급식실에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활용도가 높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양사들은 정부 정책이나 미래의 식량 위기 시대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국내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산밀 자급률을 높이고자 일선에 있는 영양사들은 협업하여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우리 밀을 안정된 수요를 위한 관련 교육을 하고자 리플릿, 배너, 포스터 등을 만들어 근무지별로 돌아가며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자료를 반영하여 식단의 우리 밀 사용을 늘리고자 노력해 왔으며 실제로 우크라이나 밀 수출 금지로 세계 밀값이 폭등하였을 때 우리의 작은 노력이 국산 밀 생산을 하는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인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가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형을 제작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였으며 학교, 산업체, 육군 등 다양한 업장에서 근무 중인 영양사 선생님들과 이를 알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개개인의 몇몇 영양사님들의 뜻을 모아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영양 문제와 식품 관련 정책 문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의 날을 국가 차원에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의 날만 해도 코로나 기간에 영양사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감염 우려로 인해 실습생을 받기도 어려운 시점에서 제공해준 교육 자료는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제가 사용했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알레르기 식품이 포함된 배식대에서 전시함으로써 바쁜 배식 도중 알레르기에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배포된 자료를 답변을 대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매달 발송되는 가정통신문에도 새로운 영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영양 관련 정보와 식생활 교육 정착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무분별하게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1년에 한 번쯤은 우리의 올바른 식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선포할 수 있도록 국회 법안을 발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민 영양사님께서는요, 실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급식 사례를 현장감 있는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추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영양 식생활 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계신 모습과 영양의 날 홍보 캠페인 교육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이 또한 아이들에게 충실히 교육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양의 날 정책이 교육급식 실시를 위한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정수민 영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의 발표를 통해서 비만과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과일이나 우유, 채소는 섭취가 점점 감소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건강에 이로운 식생활 모습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간편식 섭취 증가로 청소년들의 비타민, 무기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정부 기관의 지적 및 최근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보고에 나타난 국민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의 지역적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부분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네 분의 전문가들께서는 현재 우리 국민에게 당면한 영양 식생활상의 실태와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변해간 우리의 식생활 모습과 건강 상태를 돌이켜보고 다시금 올바른 식생활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지, 어떤 생활을 실천하면 좋을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뜻깊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네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은 추가 의견이 있다면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백희준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희준 교수님의 강의가 정말 가슴에 쏙쏙 와닿고 제 뇌리를 스치면서 무척 반성하게 되는, 그리고 영양의 날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잘 정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오늘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지식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많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영양의 날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와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본도 식육의 달이 있고 식육 주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더 깊이 들어가서 봤을 때 우리 아마 평소에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런 말은 한 번씩 다 날릴 겁니다. 저것이 나한테 어떻게 와닿는가, 피부에 느껴지는가,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 중요하고 이런 정책들이 나에게 와닿아서 실천하려면 지금처럼 국가 단위에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러 집단급식들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산업체 급식도 있고, 또 병원에서의 환자를 대상화하는 병원급식도 있고, 또 요즘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복지급식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집단급식별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양의 날도 있지만 지금 말한 일정 기간 동안 쫀쫀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집단별로 특성에 맞게끔 또 다른 영양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주간도 다시 설정하면 일본처럼 국가 단위에서부터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 소 단위의 어떤 마을
마을에서 가정 깊숙이까지 말 그대로 영양의 중요성이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양의 날 하루도 있지만 지금도 영양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된다라면 그것도 행복하겠지만 더 나가서 단위별로 소단위별로 이런 것들이 확산할 수 있는 많은 계기들이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간별로 특별한 그 분야별로 기간을 정해서 특별한 그 분야별로 집중 관리를 특성에 맞게 해주셔야 된다는 좋은 답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속한 분야에서 충실히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영양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양의 날이 지정이 되어서 국가 공휴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영양 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다시 한번 섰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없을까요? 자, 우리 우천초등학교 정수민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우천초등학교 정수민 선생님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정말 영양의 날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GAP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 영양교육을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영양교육에서 GAP 교육을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에서 그 GAP가 붙어 있는 채소나 붙어 없는 GAP가 아닌 일반 채소가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뭐 단가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 단가 차이가 없는 이유가 GAP를 더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단체 급식에서는 햇섭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받는 식자재에서 농산에서 그 안에서도 그 유통 과정이 얼마나 청결하고 그 깨끗하게 운영이 돼서 저희한테까지 온다면 식중독 사고가 좀 더 발생하는 일이 없어질 텐데 그런 거를 우리가 국민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GAP 식자재가 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돼서 이렇게 우리 손에 오는 거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다 알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이나 뭐 이런 무농약이 아니라 이게 그 생산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 인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그렇게 하는 농민들에게 좀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앞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교육을 실시했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 GAP가 되는 농장은 이렇고 또 GAP를 하지 않는 일반 농장은 어떻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GAP가 무엇인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분야인 GAP 분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현장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잠깐 언급하셨던 그 모형을 만들어서 GAP 환경을 조성한 그런 모형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요. 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그게 영양사 학술대회 때 제시가 되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GAP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해주고 계신 우리 정수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선생님은 GAP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교육에 GAP 관련 교육에 최우수상을 받으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질문을 또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뭐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궁금했던 부분들은 해답을 좀 찾은 것 같은데요. 질문 또는 이러한 의견들을 꼭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다 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네,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제가 제 마음으로 다 듣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말씀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내용을 알게 된 이 시간도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국민 영양의 날이 국가 공휴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영양의 날 정착을 위한 토론회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를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 발표 내용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제17회 영양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는 영양 관련 5개 학회 및 단체로 구성된 영양의 날 추진위원회가 함께 개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영양사협회와 관련 학회는 국민 모두가 올바른 식생활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여서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와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달력에 10월 14일 영양의 날 빨간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2023년도 제17회 영양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